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쉽고 재미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 계속해서 MTN 이하경 전문위원님과 함께할 텐데요. 자, 위원님, 오늘 소개해 주실 미국 주식은 바로 모두가 좋아하는 브랜드죠. 스타벅스입니다. 아마 오늘 아침도 스타벅스 북적거리면서 커피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스타벅스와 관련해서 일단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이게 사실 저희가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란 걸 시작한 거지 벌써 3년차입니다. 3년째인데요. 2019년 9월 며칠로 기억하는데 그때 첫 번째 그 시간에 다뤘던 에피소드가 스타벅스였습니다. 제가 왜 스타벅스를 했냐면 많은 분들이 쉽게 공감하고 따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정했었는데요. 작년 5월에도 이제 막 경기가 막 진짜 바닥까지 치고 이제 살아날 수 있을까 막 이런 기대감을 했을 때도 제가 두 번째로 스타벅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두 번째 방송 때 주가가 $75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에도 이맘때 또 한 번 할 것 같은데요.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109, $110 수준이면서 사상 최고가에 다시 한번 바짝 다가서 있습니다. 여하튼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제가 어느 장소에 가서 강의라거나 무슨 뭐 특강하거나 할 때도 제일 먼저 투자할 미국 주식을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비자를 항상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많이 말씀드리고 의외로 제가 애플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거든요. 애플은 이제 딱 보면 여성분들이나 젊은 분들이 많은 애플 얘기하지만 어르신들이 계시면 제가 애플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삼성 쓰신다 그러기 때문에 말 안 하지만 그 밖에 제가 스타벅스는 다들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서너 개는 항상 제가 초보 투자분들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스타벅스고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제가 어느 강의장에 가더라도 스타벅스는 또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 어르신들은 M사의 믹스커피가 네. 최고 아니었나요? 그래도 왜냐하면 오랫동안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고 눈치를 안 주잖아요. 스타벅스는. 그렇죠. 그게 제일 편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스타벅스를 사랑하는 마니아층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이 미국에서 꼭 가봐야 될 명소로 꼽는 곳이 바로 시애틀에 있는 스타벅스 원조 1호점이죠. 저도 사실 이제 시애틀 놀러갈 기회가 작년에 있었어서 이제 우연히 가봤는데 생각보다 실망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워낙 작고 그 예전에 그 모습을 고유하게 좀 간직하기 위해서 별로 이렇게 개조를 안 한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먹을 것도 없고 맞습니다. 테이크아웃만 가능한데 그 1호점 의미 있는 곳이긴 하죠. 사실 한 번 가보셨지만 저는 뭐 수차례 가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밴쿠버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도 올라오고 친구나 오면 아유 여기서 볼 게 한 3, 4일이면 볼 게 없으면 시애틀 가자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애틀 가면 또 거기 또 들려가서 뭐 와이프를 사다 준다 뭐 다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는 곳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스타나 이렇게 페이스북, 구글에서 이미지 찾아보시면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다만 워낙 한국 분들은 많은데 요새는 이제 별로 없죠. 작년 올해는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점포 수만 일단 바로 말씀드리면 엄청난데요. 2019년 말 기준을 보면 전 세계 31,250여 개가 있었는데요. 2022년 말에는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팬데믹 시기에도 역시 1,400여 개가 또 늘어난 것이 스타벅스의 전 세계의 소위 어떤 점포 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점포라는 건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직접 운영하는 게 있겠고요. 우리 지금 보면 직영점이죠. 그리고 프랜차이즈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미국이나 북미는 이제 반반 정도 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다 100% 직영하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신세계 통해서 다 직영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까지만 말씀드릴까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이제 2위였는데 아쉽게도 이제 2020년까지 해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2위가. 왜냐하면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계속 늘린다고 얘기했고 작년에 현실화됐고 중국은 작년에 하반기 이후 계속 그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겠는데요. 미국이 15,000여 개 있고요. 중국이 4,700개입니다. 한국이 일본과 지금 몇 개의 차이 안 나는 거로 지금 3위를 하고 있는데 일본도 작년에 바짝 커졌습니다. 한국이 여튼 기준을 보면 이 기준은 스타벅스에서 제가 갖고 온 기준인데 한국이 1,468개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일본이 1,464개로 거의 차이 안 나고요. 캐나다도 은근히 많은데 1,150여 개가 되는 것이 전 세계 수치 그리고 국가별의 대표적인 순위가 되겠습니다.
네, 그만큼 국내에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고 뭐 2위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어찌됐건 많은 점포들이 있는데 왜 그 말 들어보셨어요? 스세권이라고. 네, 들어봤죠. 네, 우리는 이제 그 집을 사시는 분들은 역세권을 찾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스세권을 찾는다. 스타벅스가 있는 지역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위치 선점도 잘하고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찾아가기 때문에 그 지역, 그 반경을 위주로 좀 유동인구가 많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스세권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스타벅스 역시 코로나19의 피해를 어쨌든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문을 닫기도 했고 네. 외출을 못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사 먹는 비율이 상당히 줄어들었겠죠. 맞습니다. 작년 초에 이제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부터 이제 코로나가 본격되면서 말씀드렸던 초기에는 중국의 모든 쪽에 락다운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도 한때 스타벅스의 전면 휴점이 있었습니다. 3월 이후에 WHO에서 결국 팬데믹 선언했고 미국도 셧다운했고 유럽 전역 거의 대부분이 셧다운했죠. 그러다 보니 주요 국가가 대부분 완전히 폐점하거나 혹은 열더라도 테이크아웃만 제한적으로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이 아무리 테이크아웃을 하고 하더라도 고스란히 실적으로 반영되면서 주가도 급락해서 자유로울 수 없었죠. 당연히 이제 매출과 이익은 꾸준하게 작년은 올해 꾸준하게 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 5월, 6월부터 해서 바닥을 치면서 제한적으로나마 이제 스타벅스 매장 영업을 재개했고요. 우리나라도 한때 우리나라 처음에 제가 분당 일산 지역인가요? 그래서 한번 처음에 초기에 우리나라도 스타벅스의 문제에 대해서 스타벅스도 문 닫은 적도 있었고, 다만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이제 테이크아웃만 가능할 때도 있었고 단계별로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2.5단계, 2단계에서 지금도 아마 절반 절반만 있고 요즘도 5명 이상은 못 모이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4명, 2명 그래서 아마 스타벅스에 앉을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어찌 됐건 그나마 조금씩 제한적으로 여달보면서 스타벅스가 워낙 매출이나 이익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가 좀 회복하고 있는데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게 얼마만큼 정말 주가가 솔직한지를 보여드리는데요. 그 다음 그림은 스타벅스의 주가랑이요. 이 그림인데요. 주가랑 분기별 매출 그리고 아래 라인 그래프가 매출입니다. 분기별 매출이고 그다음에 분기별 주당 이익인데요. 결국 주가라는 것은 약간 선행해서 매출과 이익이 약간 선행해서 주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분기별 매출 이런 것들이 결국 3분기에 바닥을 쳤다 그러면 2분기, 3분기를 걸쳐서 바닥을 쳤으면 주가는 조금 앞서서 1분기에 바닥을 친 그 정도의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주가랑 실적을 어떻게 움직임을 보이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또 올해 경기가 회복하면서 스타벅스의 줄어들었던 매출이나 뭐 주당 이익 같은 경우도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스타벅스는 최근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말이죠. 떠오르고 있는 이 화두가 ESG 운동인데 네네. 이 운동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뭐 우리가 ESG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 착한 기업이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주로 네.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을까요? ESG란 거는 이제 항상 연초되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죠. 환경과 소셜과 거버넌스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거버넌스는 이제 주주 친화라든가 그리고 다양한 어떤 그 경영진의 이제 준법 이런 것에 포함되는 거가 되겠고요. 이란 거는 이제 환경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너무나 뻔한 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S인데요. S는 이제 사회적인 지역적인 어떤 도네이션 같은 기여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경영진의 어떤 인종 차별이 없다거나 남녀 간의 차별이 없다면 다양한 것이 들어가고 직원들의 어떤 만족도 이런 것들이 소셜이라는 항목이 들어가는데요. 일단 그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자주 이렇게 설문조사하면 가장 자기네 기업에 자기가 속해 있는 회사의 만족도가 높은 기업에 그런 걸 서베이를 자주 하거든요. 그렇죠.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월마트가 좀 상당히 높게 항상 높게 나오고요. 또 하나가 코스트코입니다. 그리고 코스트코 여러 곳에 가보시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아마 제 말씀을 듣고 그랬나 하고 하신 분 중에 오늘 뭐 미국에 계시고 어느 계시건 간에 코스트코에 방문하실 분이 오늘 저희 방송 보시는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가보시면 아마 앵커께도 아실 때 여기 보면 내 이름이 뭐 스테판이다, 캐시다 아니면 탐이다 써 있잖아요. 네. 뭐라고 밑에 써 있는 거 보셨어요? 그 밑에까지는 너무 그렇게까지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저는 처음에 그걸 보고 깜짝 놀랐고 그랬는데 딱 since 1995 이런 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since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에 1995년부터 일했다라는 것들이 있고 한국에도 다 있습니다. 한국에도 먼저 갈 때마다 보면 한국에서 보면
또 코스트코는 복장이 없잖아요. 자유로운 복장 갖고 그렇죠. 일을 하시면 한국에도 보면 2005년, 4년 그런 걸 제가 자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만족도가 높은 기업인데 월마트도 마찬가지. 그 중에 하나가 또 스타벅스라는 겁니다. 스타벅스가 어떤 거를 해주고 있냐면 대표적인 사례가요. 이건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풀타임도 마찬가지 그리고 파트타임도 마찬가지인데요. 학부과정 있죠. 학부과정. 근데 학부를 다녔던 사람은 안 되고 내가 첫 번째 대학교를 처음 가겠다는 분들의 경우에는 학부자 과정을 전액 지원해 줍니다. 이 회사가. 그러면 그걸 어디로 하냐면 그 애리조나 대학의 온라인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전공만도 100여 개 되겠는데요. 자기네가 선택 가능하게 했고 그래서 학사 학위를 따는데 전액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러면서 아주 직원들의 만족도 높여주는 것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또 이제 환경 쪽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환경도 이것도 제가 그 홈페이지에서 다 갖고 온 것들인데요.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도 하나 또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어떤 제조가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원두를 재배하고 원두를 말리고 볶고 이런 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물을 엄청나게 소비한다고 합니다. 네. 매장에서도 물도 아껴 써야 되는데 그래서 매장뿐만 아니라 이 제조 과정에서도 지금 2030년까지요. 지금 물 사용량을 전체로 50% 줄여야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ESG 무브먼트인데 이런 것들을 자꾸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회에 대한 기여이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미국 주식 투자할 때도 상당히 지금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이기 때문에 오늘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네. 안 그래도 스타벅스에서 예전에 내놓았던 왜 일회용 컵 대신해서 네. 뭐 reusable 컵 같은 거 내놓잖아요. 다시 한번 사용해서 맞습니다. 예, 예. 할 수 있는 그 플라스틱 컵 같은 것도 사용을 해봤었는데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스타벅스입니다. 자, 이런 기업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또 체크를 해보고 가야겠죠. 네, 월가 24명이 지금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매수가 14명, 그리고 중립이 10명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의견은 매수를 받고 있고요. 목표 주가 평균은 115달러이기 때문에 현재가 대비 5%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이 월가의 전체적인 의견이 되겠고요. 지금 1월 말 이후, 1월에 이제 실적 발표된 이후에 그 주요한 투자 의견만 보면 여전히 중립 의견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 뭐 그 이후에 나온 주가만 보면 대부분이 120달러 내지 115달러 수준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리고 여기에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많은 사람들이 뭘 하겠냐고 할 때 결국은 수다를 떨겠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거거든요. 커뮤니티에 가서 엄마들 아니면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어딜 가겠냐는 거죠. 스타벅스의 모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홈페이지 가면 딱 써 있습니다. 세컨드 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눈치 볼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에 와서 많은 사람 즐기고 쉬고 얘기하고 가라는 거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제가 봤을 때 경제활동 재개의 가장 수혜주 중에 하나도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 한번 같이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스타벅스 월가에서도 전체 매수 의견을 보내고 있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기업이다라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MTN 이하경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